러시안 블루, 아베시니안, 노르웨이 숲, 코숏. 각각 그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고양이는요,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귀여운 생물들은요, 어디서 시작했고 언제부터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고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전 세계에 퍼진 걸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코숏은요, 언제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온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고양이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기원전 18,000년 전부터 우리 사람과 공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는요, 이집트의 다양한 벽화나 그 유적들을 통해서 기원전 4,500년경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 집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4년 지중해 키프로스 섬에서 약 기원전 9,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함께 매장된 고양이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즉 이미 기원전 9,500년 이전부터 우리 사람의 집사 생활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고양이는요, 어떻게 우리 사람과 함께 하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정말 귀여워서 양줍을 해서 시작한 걸까요? 동물을 잡아먹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요, 서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켰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과 개의 공생입니다. 우리는 개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고 개는요, 경계나 사냥에 도움을 주기 시작해서 인간과 개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인간과 고양이가 본격적으로 공생관계를 시작한 것은요, 고양이 유적이 발견된 기원전 9,500년쯤에 인류는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는요, 인류가 더 이상 유목생활하며 떠돌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떠돌며 사냥을 하는 유목생활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람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고 거주하며 한 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요, 수확한 농산물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하고요, 한 곳에 농산물을 보관하면서 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고양이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고양이는요, 우리 사람들의 곁에서 머물며 쥐를 사냥할 수 있었고요, 우리 사람은요, 쥐라는 귀찮은 동물을 사냥해주는 고양이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집트 문명이 생기면서요, 이집트 사람은요, 고양이를 열렬히 사랑하고 또 숭배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고양이의 열렬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집트 유적에는요, 고양이 조각이나 벽화가 어김없이 등장했고요, 또한 고양이를 신으로까지 숭배했는데요, 고양이는 음악가, 풍요, 다산의 여신이자 여성의 보호자인 마스테드란 신으로 숭배되었고, 심지어 고양이를 죽인 자는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은요, 그 주인은요,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으며 자신의 양 눈썹을 모두 밀어서 슬픔을 표시하고, 죽은 고양이는요, 미라로 만들어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요, 사람과 함께 합장을 하여서 함께 사후세계로 가기를 희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이집트 고대 문명부터 고양이 집사가 생겼다고 하니 조금 재밌긴 합니다. 그럼 고양이는 언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세계에 퍼져 있는 고양이과 동물이 모두 그 지역의 고양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의 DNA를 분석해서 추적한 결과는요, 고양이는요, 수많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아프리카 들고양이란 한 종류의 기원이 지금 전생의 고양이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키우기 시작된 고양이는요, 선박과 항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유럽으로 또 동아시아로,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메리카 대륙 같은 신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기원전 1만 년 전쯤에요, 중동 지역에서 키우기 시작된 고양이는요, 기원전 6,500년경 항해술의 발달과 더불어 유럽으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의 아베시안이나 이집시언 미우 같은 고양이는요, 유럽으로 가서 해당 지역의 날씨의 영향을 받아 유러피안 쇼테어나 키프로스, 브리티시 쇼테어, 코시니렉스, 저먼렉스가 되었으며, 중세 유럽에 이르러서는요, 바이킹에 의해 북유럽으로 한 고양이들은요, 혹독한 북유럽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장모종인 노르웨이 숲이나 스코티시 폴드, 사이베리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쯤 발달한 실크로드를 따라서요, 유럽에서 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 방면으로 고양이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교역품이나 혹은 찻잎이나 곡식으로부터 쥐를 지키기 위해서 상인들이 고양이와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아시아로 이동한 고양이들은요, 역시 해당 지역의 풍토에 따라 페르시안이나 터키시 앙고라, 샴, 버만, 오리엔탈 쇼테어, 재패니즈 밥테일, 실론, 코랏, 카오마니, 말레이시아 등이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까지 들어온 고양이는요, 다시 러시아로 넘어가 우랄렉스나 우수리, 러시안 블루 같은 고양이가 되었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경 목편분의 교육과 함께 들어온 고양이는요, 지금의 코리안 쇼테어가 된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고양이는요, 불경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재패니즈 밥테일 같은 일본 고양이 품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럽이 본격적으로 신항로의 시대, 즉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고향의 신대륙 이주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수개월간의 항해에서 쥐가 배 밧줄을 갉아먹거나 혹은 식량을 오염시키는 일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쥐를 잡기 위해서 배마다 고양이를 태우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양이는요, 컬럼버스와 같은 탐험가들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으로 건너간 고양이는요, 아메리칸 밥테일이나 아메리칸 숏헤어, 아메리칸 컬, 메인쿤이 되었고요. 호주 대륙으로 건너간 고양이는요, 오스트레일리안 티파니 같은 이런 품종이 됩니다. 지금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항구마다 고양이들이 많은 이유는요, 아마 이때 중세유럽 대항해 시대에 항구에 버려진 고양이들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간혹 노을 지는 항구에 나가보면요, 노을 속의 바다를 바라보며 고양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고양이들은요, 그 옛날 조상들의 마도로스의 피가 다시 대항해 시대를 꿈꾸며 긴 항해를 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발견하고 또 지배를 했던 그 찬란했던 과거를 꿈꾸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고양이와 함께 시작했다 해도 사실은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의 농경사회는요, 쥐를 잡아주는 고양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또 유럽의 주 교역로였던 실크로드의 발달 역시 사실상 고양이 없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양이가 없었다면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요, 100년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중세 유럽에서 고양이를 마녀 사냥으로 대량으로 학살하지 않았다면요, 쥐에 의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때 번성한 유럽인들은요, 현재 전 세계는 물론 화성마저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가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로 키우고 있는 지금의 고양이, 생각보다 우리 사람들의 역사와 밀접하게 함께하지 않았나요? 지금 내 뚱뚱한 고양이가 이집트나 유럽의 고양이에 피가 섞여 있다니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